직장에서의 그런 강박관념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지금 내 동료들한테 우습게 보이면 안 된다. 그쵸. 여자로서 갖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쟁하는 장이니까. 언젠가부터는 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술에 관한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고 그게 점점 시간이 앞 시간대로 옮겨오더라고요. 최근 알코올 중독 환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노년층의 경우 크게 늘었습니다. 음주 경험자 100명 가운데 13명은 알코올 중독 위험군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생님들도 뭐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환자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마신다. 또는 뭐 하루에 반 병밖에 안 마신다. 이렇게들 또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그런 고도적응형 알코올 중독자들이 제일 위험하다고 보여지는 게 본인이 스스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나도 사회생활 나 멀쩡히 하고 있는데 왜 내가 중독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부인하기 쉽겠지만 사실은 한 번쯤은 스스로를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뭐 술이든 뭐 어떤 다른 것이든 간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거기에서 좀 삶의 뭐 위로를 거기에서만 전적으로 얻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제가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어떤 상태이시고 또 어떻게 나오시게 되는지가 좀 궁금해요. 저희 원장 선생님께서 굉장히 지금 꼼꼼하게 질문해 주시더라고요. 네. 정신과 선생님. 그래서 좀 근본적인 차원에서 내가 좀 치유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걸 느끼고 또 약을 처방을 받았습니다. 금주약, 나이트렉선이라고 하는 금주약을 처방을 받았고 그리고 우울증 약들 같이 처방을 받았고요. 지금은 술을 굉장히 많이 줄인 상태고 하지만 끊지는 않았습니다. 단주는 전 안 하고 의사 선생님께서 굉장히 쿨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줄여보시죠. 저 사실 되게 걱정했었거든요. 끊으라고 하면은 내가 끊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게 또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또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더라고요. 작가님도 그런 나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잘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더 근본에는 어쩌면 이제 작가님이 가지고 계셨던 자라온 과정에서나 혹은 이 과정에서 있던 어떤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이렇게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는 혹은 겪어왔던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끼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냥 추론은 해보기는 했었습니다. 저희도 진료실에서 많이 보는 가족분들 대부분 다 누군가 술 먹기만 하면 아우 얘 또 술 먹었어 어떻게 해요 선생님 뭐 굉장히 막 불안해지고 막 닥달하고 이러는데 남편분이 아는 듯 모르는 듯 약간 이런 태도를 취하셨는데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게 가족들이 어떻게 해주는 게 더 좋은지 또 뭐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그래서 나아지기 위해서 병원을 가고 나서도 거의 한두 달 지나고 나서야 남편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약도 먹고 있고 병원을 다니고 있다라고 했을 때 반응이 잘 됐다. 어쩐지 좋아졌더라. 이렇게 정말 쿨하게 반응을 했는데 만약에 그 상태에서 어떻게 뭐 너 중독이야, 뭐 너 우울증이야, 뭐 이랬으면 정말 거기서 학을 떼고 이 친구에게 더 많은 속내를 못 드러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 마셔라, 뭐 그만해라, 이러지 마라 라며 닥달을 했다면 굉장히 더 안 좋은 상태로 저를 몰고 갔을 거예요. 저를 진짜로 궁지로 몰고 갔을 것 같아요. 사실은 가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저는 여성 중독자일수록 가족의 어떤 심리적 지원, 서포트 같은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좀 더 섬세하게 가족들이 좀 대처하고 반응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런 동기를 꾸준히 유지하시는 것도 좋고 그런데 이제 유지를 하시되
술에 취한 것들은 흔들릴 수 있는데 치료 과정이 그런 데서 옆에서 잡아주고 버팀목이 또 되어주는 게 가족의 역할이고 특히 선생님 배우자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네 남편분에게 어떤 분인지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네. 아이하고의 관계가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급이 좀 있는데 네.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술을 마시면 그 반대급부로 좀 불쾌감이 드는 그 평상시에 불쾌감이 드는 상태로 접어드는데 그것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가 좀 안 좋아져요. 네. 중독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전혀 몰랐었거든요. 원래 내 성격이 이래. 내가 이렇게 생겨먹은 걸 어떡해. 근데 사실 그게 술의 지속적인 섭취로 인해서 변한 상태였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이건 뭐 부모라면 한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작가님은 그 정도는 당연히 아니셨는데 이제 너무 막 폭력적이고 이런 주로 이제 남성 음주자들의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이 받게 되는 이제 가장 큰 게 죄책감과 수치심, 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많이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사실은 이제 아이들의 잘못이 있는 건 아닌데 뭐 집안의 불안함 막 이런 게 뭐 아이 자기의 잘못인 것처럼 인지하게 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울이나 불안이나 죄책감, 수치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속에 많이 자리 잡게 되고 그게 이제 커서 성인이 돼서 또 이제 중독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연결고리로 이렇게 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아정신과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그럼 저 이제 궁금한 게 요즘 그러면 작가님도 이렇게 지내시면서 또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생길 수 있고 또 뭐 힘든 일들이 있고 그런 거를 어떻게 극복하고 또 조절하고 또 대처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물론 절주하기로 했지만 그 결심이 많이 흔들리곤 하거든요. 왜냐면 이 술을 마셔도 기분이 안 좋아지는데도 이 습관이 무서운 게 계속 이게 손이 가요. 마시고 싶은 그 갈망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글로 쓰는 거예요. 제 상태를. 나 오늘 또 마시고 싶어진다. 또 마셨다. 왜 그렇지? 왜 그렇지? 뭐가 문제지? 계속 그 원인을 제가 글로 풀어서 파악을 하면서 원인을 찾아내고 진단하고 그 원인을 없앰으로 인해서 이제 절주로 계속 이어나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글 쓰는 과정 자체가 저한테는 그냥 치유를 쭉 해나가는 과정? 동시에 뭐 남들한테도 좀 치유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단초가 됐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오늘 저희가 취한 날도 이유는 있어서 라는 책의 작가 박미소 작가님을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정말 긴 시간 동안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이렇게 저희한테 나눠주셔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시간 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 취한 날도 이유는 있어서라는 이런 여성 알코올 의존에 관한 그런 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책을 보면서 알코올 의존으로 힘드신 분들이 많은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건강 매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조현병 환자분이 잘못해서 어머니가 불렀는데 아들이 환자였고 그래서 경찰을 잘못해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 사고에 끊이지 않는 정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너무 화가 치미는 경우도 많은데 형사 재판에서 일어나는 정신 감정의 거의 90%를 이 기관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